아니 한국인들은 문자할 때 물결표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짜증나는 건가? Is she trying to be like cute? 조금 약간 한국 친구들 많이 사용한다? 네. 물결표 쓸 때 아 놀리는구나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 카톡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 표시를 외국인들은 정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음악 활동하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한행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야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9년 됐는데 한국에서 배우랑 방송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물결 표시를 사용을 안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Is she trying to be like cute? 아, 큐트하게 보인다. 티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네덜란드도 영어로 할 때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건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글씨가 조금 예쁘게 보이게 아니면 막 귀엽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냥 뭐 글씨 조금 더 부드럽게 약간 전달하려고 약간. 그럼 만약에 네덜란드 친구분들한테 물결 표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그래서 잘못 보낸 줄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잘못 보냈구나. 예. 그럼 미국 친구들한테 만약에 보내겠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지금은 약간 미국에서 K-pop 문화나 막 NA에 대한 문화가 워낙 많이 퍼져서 그거를 보면은 약간 그 예쁘게 귀엽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죠. 이거 왜 쓰고 있냐? 진짜요? 잘못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권 문화에서는 그런 감정 표현을 문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이모티콘 쓰는 것 같아요. 같이. 이모티콘 활용하시는구나. 뭔가 약간 이렇게 장피하는 그런 거. 저는 이모티콘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모티콘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서 그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분들이랑 하면은 이모티콘을 차라리 많이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카톡 아이디 프로필에 물결 적어놔요. 맞아요. 저 물결 있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 그거 이유예요. 왜냐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만약에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친구잖아요. 또 물결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카톡 프로필에 행운이 물결 그 웃는 얼굴. 설명드려요. 부드러운 느낌이 아예 안 났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온 것 같아요. 약간 귀엽다는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짜증나는 건가 아니면 괜히 그거 물어봤나 그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그거 헷갈렸을 때도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할 때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뭐라고 하면 뭔가 약간 느껴질까봐 약간 그거 하면 뭔가 오해하지 않게 조금 더 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말싸움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뭐 물어볼 때는 그거 쓰면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워지니까. 혹시 그걸 안 쓰는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하세요? 네덜란드에서 그냥 싸워요. 진짜? 저희는 이런 거 진짜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의견 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신에 오해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 제일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뭐 좋아하는 사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약간 네 좋아, 사귈까? 바로 고백하세요? 약간 경상도 부산 남자 스타일인데? 맞아. 무뚝뚝하네요. 이렇게 굳이 말도 필요 없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사귀자고 하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미 뻔히 연애 사이인데 이미 한 달 뭐 지날 때는 우리 언제부터 사귀었을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날짜 정하는 거예요. 쓸까?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분이 아예 눈치 못 채면?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진짜 힘들 때 좀 많아요. 이거 제가 한 번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도 저를 좋아했는데 근데 이미 한 7번 정도 만났는데 손도 잡고 뭐 바이바이 할 때는 뭐 뽀뽀도 하고 서로의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한테 야 얘네
우리 지금 7번 이상 만났는데 아니 무슨 사이냐고 나를 여자처럼 보이냐고 너무 불안해요 블라블라 이게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아니면 그 당시에 야닉이 문자에 너무 그 표현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표현 잘해요. 물결도 진짜로. 썼어요? 아니 물결 안 썼잖아요. 제가 싱글인 이유. 저도 오늘부터 물결 쓰시면 되겠다. 물결 쓸게요. 정말 외국인 친구들은 물결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득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도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송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글로벌 한국 언어 문화 협동 과정이라는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 산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재학 중인 오하라야가라고 합니다. 중국이랑 일본에서도 물결 표시를 정말 많이 활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은데 사용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조금 귀엽게 말하고 싶을 때나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용 아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가끔씩 사용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느낌표를 사용하거나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더 많이 쓴다는 게 공감하시나요? 네. 조금 약간 한국 친구들 많이 사용한다? 네. 좀 그런 느낌을 너무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한다.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제발 아니면 제발 이럴 때 많이 쓰고 약간 아까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오면은 망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은 아직은 괜찮구나. 이모티콘 말고 표현하는 방식은 없을까요? 문자상에서? 마침표를 되게 많이 써요. 점점점 이렇게 약간 어이없을 때 되게 많이 활용해요. 너무 차갑잖아요. 근데 약간 웃길 맞아요. 때 일부러 웃기려고 뜨는 게 아니라 점점점. 여러 개 같이. 이건 안녕하세요라는 건니치와라는 말인데 그냥 하면은 그냥 조금 차가운 느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네,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고 느낌표가요? 느낌표가 약간 안녕하세요 조금 약간 힘이 있는 느낌, 에너지틱한 느낌이고 물결은 안녕하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약간 너무 조금 더 부드럽고 이제 마지막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슷할 것 같은데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인데 막 만약에 konnichiwa 이러면은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너무 가벼워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짝대기를 중국에서도 많이 활용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써요. 문장 막 끝에서 짝대기 쓰면 좀 이상한 느낌?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랑 한자를 쓰잖아요. 오타니 같은 것도 오오타니인데 오타니 이렇게 뭔가 영속으로 되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길게 말할 때 그러면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니 유난히 한국인들이 물결을 많이 쓰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은 좀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좀 피하고 부드러우면서 친근감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달까요?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결표가 왜 친근함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물결표 자체가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문장의 끝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억양의 표시를 이제 그대로 닮았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 이러면은 좀 부드럽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영어권에서는 물결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건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어권에서는 일단 그 자기 주장을 좀 명확하게 잘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결 표시를 쓰면 좀 주장이 흐려진달까? 그리고 너무 이제 비공식적이고 가볍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훨씬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결 표시를 쓰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동양권 문화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네, 확실히 그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양 중에서도 중국보다 일본이 또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서술어가 뒤에 있잖아요. 그 끝부분에 붙여서 이제 억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편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왜 한국인들은 특히나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특히 우리 한국인이 그 말을 할 때 정서를 많이 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영어로 red 뭐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뭐 빨갛다, 불그스름하다, 발그레하다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정서를 그만큼 많이 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딱 그 문장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거나 뭐 마침표를 찍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딱딱한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좀 완화하는 표현으로 물결 표시를 많이 쓴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인들에게 말투를 부드럽게 만드는 물결이 외국인들에겐 꽤 낯선 기호였다는 사실. 외국인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인 친구 사귈 때 빨리 친해지고 싶으면 이 물결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